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달려갑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안녕하세요. 저는 잡담꾼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직장인 분들께 하루에 절반만 일할 수 있는 절반 근무라던가 두어 시간 정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연구센터 김민영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김민영 연구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의 유연근무 제도 중 하나인 경기도 0.5, 0.75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일자리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공공기관 0.5, 0.75잡 지원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구 이야기에 앞서서 경기도 0.5, 0.75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짚어주세요. 경기도 0.5, 0.75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유연한 근로제도 모델로 생애 주기별 다양한 사유에 따라 주 40시간의 근로 형태를 주 20시간 0.5잡이고요. 또는 주 30시간 0.75잡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혼합형인 주 32에서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다변화한 근무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인가요? 경기도 0.5, 0.75잡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올해 참여 기관을 늘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추가로 도내 경기가족 친화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0.5, 0.75잡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연근무제 제도가 없던 것은 아니잖아요. 워케이션이라던가 시차근무제, 또 재택근무 같은 기존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도 0.5, 0.75잡과 어떤 점들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2018년 이후에 한 명이 되지 않는 그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시간과 경직된 근로문화,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부터 나아가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경기도 0.5, 0.75잡 지원 사업이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우선 이 제도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따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0.5, 0.75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모범 사례를 통해 유연한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또 궁극적으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는 이 사업이 가진 성과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통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경기도 0.5, 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심층 면접에 앞서 응답자 개인 특성과 참여 제도 유형, 근로시간, 업무 특성 및 일과 가정에서의 생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였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 일생활 양립의 경험과 제도 사용으로 인한 변화, 제도 사용과 관련된 조직 내 분위기와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0.5, 0.75 지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럼 참여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공공기관 0.5, 0.75잡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중에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동의해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설문 및 의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여성 16명, 남성 9명으로 총 25명이었고요. 연령대는 30대가 11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13명, 미혼은 9명이었습니다. 직급별로는 사원 주임급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리 및 과장급은 4명, 그다음에 근속 연수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제도 활용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사 및 육아, 돌봄을 위한 경우가 28% 정도 차지를 했어요. 학업 및 자기 개발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48% 차지했습니다.
기타 건강관리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사유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저도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서 좀 이런 제도를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개발이나 여가를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인가요? 이것은 심층 면접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20, 30대가 자기 개발이나 워라밸에 대한 욕구로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만 50대 이상 참여자들 중에도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던가 자기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 돌봄을 위해서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심층 면접에서 또 다양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돌봄을 위해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나이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여전히 자녀 돌봄과 양육에 있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단축근무제를 활용해서 업무 조정과 시간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분들의 응답 결과가 궁금한데요. 우선 제도 활용도 및 만족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균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84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제도 신청 방법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제도 사용으로 인한 연차나 성과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각 3.72점, 3.28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네, 제도 활용 어려운 점에 대한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평균 2.68점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업무량과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인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때 근무 시간은 짧아졌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일 경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과 후 차이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 단축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 활용 사유에 대한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2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제도 활용 전과 후 일과 여가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단축 근무 이후 각각 0.22, 0.62점이 상승한 것으로 응답되어서 제도 활용이 일 만족도뿐 아니라 특히 업무의 시간 확보에 따른 여가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심층 면접을 통한 답변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단축 근무를 통해 생긴 가장 큰 장점, 또 어떤 응답들이 있었을까요?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와의 시간 확보, 그리고 경력 단절의 방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고 또 데려오는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많아질 수 있고요.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유 시간이 확보가 되면 퇴사할 필요 없이 조기 퇴근을 통해서 계속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죠. 게다가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30대나 50대 이상의 경우엔 퇴근 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분명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요.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바로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업무량과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참여자가 임금이 감소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급여를 받아봤을 때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까지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연차나 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합형을 제외하고 0.5, 0.75잡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무량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별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업무를 무리하게 바쁘게 해야 하거나 혹은 또 수당 없이 자체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0.75잡과 같은 주 30시간 근무제에서는 동료에게 주어지는 대체 업무 수당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나누기가 어려워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업무 분담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은 아직 단축 근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사내에 확대되지 않아서 생긴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나누게 되면 동료나 부서 내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혼합형의 경우에는 업무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이 경우가 동료나 부서 내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또 줄어들면서 업무량은 그대로라는 점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장점이 좀 반감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시적인 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엔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향후 계속해서 제도 활용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부정적인 응답이 64%로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기존 응답자 중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한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사와 육아가 이었었는데요. 이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 중에 또 자기 개발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가사나 육아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도 활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75%가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을 응답했다는 점에서 임금 감소를 내가 감내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갖겠다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가사 및 육아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임금보다는 단축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결국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과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가면 좋을까요? 제도 장착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상사나 동료의 인식 개선 그리고 업무량 조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희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서 내 인식과 분위기, 나아가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층 면접에서의 답변은 어땠나요?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의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참여자들은 이 0.5, 0.75잡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또 제도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내 분위기 등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초창기 제도이니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이나 연차, 그리고 성과급 등 부수적인 변화에 대한 상세한 안내, 그리고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 의무 등과 같은 복무 관련 상세한 설명과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근로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협의해서 빠르게 개선되고 정착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경기도 0.5, 0.75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연구 결과와 장단점 그리고 시사점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위원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기도 0.5, 0.75잡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너무 유사해서 차별점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경기도 0.5, 0.75잡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 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다는 점, 양육, 돌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유에 따라 큰 제약 없이 제도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에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 조직 구성원의 일부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기존의 육아기를 대상으로 하던 모성 친화 제도와는 별개로 실제 활용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누구나, 정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많은 도내 사업체와 그리고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또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가 제도 개선에 또 큰 도움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의 목적은 여가를 얻는 데 있다. 경기도의 모든 근로자들이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 서비스 허브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